김영자 씨시죠?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사진. 제가 아니에요. 자세한 건 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믿었던 가족이었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 김영자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법의 문턱도 밟아본 적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분이셨다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 수정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왠지 모를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 민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그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던 그 눈에 이제는 실망과 원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도록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훔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심지어 평생 저를 알고 지낸 사람들까지 모두 등을 돌린 지금. 제 편에서 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죠. 여보, 사람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어. 특히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고. 내가 없어도 조심해야 해.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병이 많이 깊어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걱정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진실이라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 걸까요?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수정이는 늘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담아주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국물까지 말끔히 다 먹고 밥까지 한 그릇 더 비벼 먹곤 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 어머니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친정 어머니는 요리도 잘 못하시고 성격도 까칠하신데 어머니는 정말 완벽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를 기쁘게 해줬거든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데 수정이는 자연스럽게 해줬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어줬고 무엇보다 효자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제 안부를 물었죠. 엄마, 오늘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약은 잘 챙겨 드셨고, 오늘 날씨가 쌀쌀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맛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손녀 지은이는 정말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할머니 없으면 안 돼. 친구들이 할머니랑 안 사는 게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 안 돼. 8살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팔로 제 목을 꽉 껴안으며 볼에 뽀뽀해주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정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지은이 좋아하는 김 구워서 각자의 취향을 다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저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둔 도장이 없어졌다가 며칠 후에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거나 어제 확인한 통장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부엌 찬장에 둔 약이 침실 서랍에서 나온다거나, 잠들기 전에 분명히 닫았던 창문이 아침에 열려 있다거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나 봐요. 저희가 중요한 건 좀 도와드릴까요? 건망증이 심해지시면 큰일이잖아요. 수정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진짜 걱정스러워하는 웃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달까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미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괜찮다, 수정아. 엄마가 조심할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죠. 문제는 그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안내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 고객님. 어제 오후 3시경에 출금하신 500만 원건으로 확인 전화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출금하신 게 맞으시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 저는 어제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집에만 있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혹시 다른 가족분이 대신 출금하셨을 수도 있고, 대리인 출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방으로 뛰어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5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3시 17분에 출금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3시면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라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과 깎아서 접시에 담고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수정아, 혹시 급한 일 있어서 엄마 통장에서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수정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그 아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왜 어머니 돈을 함부로 만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래. 미안해, 수정아.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 어머니, 혹시 정말 어디 가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설마 제가?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수정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 통장에서 돈 빠진 것도 모르시고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하셔. 나한테 돈 가져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엄마가? 정말? 그럴 리가. 응, 정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난리였어. 본인이 출금한 건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를 지나는데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문틈으로 살짝 보니 수정이가 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자세였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 주위를 살피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설마 우리 며느리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니? 아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조기 검진 받으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은행에 갔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뇌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나비가 갑자기 아팠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나비가 하루아침에 축 늘어져서 먹이도 안 먹고 계속 구토를 하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나비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오래 두면 안 돼요.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독성이 있는 걸 먹은 것 같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음식을 줬거나 이상한 걸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이 사료만 줬는데. 음식이나 다른 건 평소와 똑같이 주셨나요? 혹시 실수로 뭔가 다른 걸. 그리고 그날 오후 나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의사는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비에게 평소와 다른 건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항상 똑같은 사료,
똑같은 간식만 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실수로 뭔가 이상한 걸 먹인 건 아닐까요? 요즘 깜빡하시니까 쥐약이나 세제 같은 걸 실수로.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도 지은이도 모두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나비한테는 사료밖에 안 줬어. 하지만 제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나비가 죽은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가 실수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수정이는 제 도장과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 서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깜빡하셔서 뭔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노인분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안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왜 요즘 슬퍼 보여? 할머니가 슬프면 나도 슬퍼. 할머니 웃어줘.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은 아직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야,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은이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항상 행복해. 할머니가 지은이를 제일 사랑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외로운 시기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시계, 안경,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갑 안쪽에서 접혀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영자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쳐보는데, 영자야,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어라. 수정이를 조심해라. 그 아이에 대해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으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수정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여러 번 봤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 재산에 대해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장 사본을 보며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다. 지은이도. 지은이가 정말 민수 아이인지 의심스럽다. 민수와 전혀 닮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이상했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영자야,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미안하다. 너만이라도 조심해라. 절대 그 아이를 믿지 마라.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10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아온 수정이가 항상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아이가. 하지만 남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이걸 좀 봐라.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어.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셔서
정신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정이를 의심하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수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프셨어도 이런 헛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수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엄마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지은이도 잘 키우고 엄마는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죽은 아버지 편지까지 들먹이며 수정이를 모함하고 정말 실망스러워요. 제 아들이 저를 모함꾼 취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를 더 믿는다니. 민수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을 해봤니? 엄마를 좀 믿어줘.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 최근에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비 죽인 것, 통장 일, 그리고 이제는 죽은 아버지까지. 정말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믿어주지 않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영자 씨시죠?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요? 제가 언제 누구를 속였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 하나 탐내 본 적 없는 제가 사기라니.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자세한 건 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거부하시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유죄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았어요. 피해자가 김영자 씨가 투자를 권유하며 2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신고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은행 적금 말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일까? 누가 왜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원한을 샀나? 이웃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근수근대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평생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분명히 김영자 씨가 맞습니다. 저한테 좋은 투자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어요. 2천만 원이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정말 억울해요. 증거도 있어요. 이 사진 보세요. 분명히 김영자 씨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제 모습이었지만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카페 같은 곳에서 마주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 장소도 모르겠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저와 그 남자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조사받는 동안 저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시큰둥했어요. 아마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럴 거예요. 노인들이 사기치고 나서 모른다고 잡아떼는 경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왜 경찰 아저씨들이랑 갔어? 할머니가 나쁜 일 했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지은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가 할머니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야. 하지만 8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정이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죠. 이제는 아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민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시고 안정을 찾으시고.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에?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가 엄마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비 죽은 것, 사기 사건, 그리고 아버지 편지 가지고 수정이 의심하신 것까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수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은이를 생각해야 해요.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내 할머니 사기꾼이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정말인지 지은이를 봤더니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 정말 나쁜 일 안 했지?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아온 엄마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상한 일들 때문에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잖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럼 엄마는 뭐 억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오해고 엄마만 피해자라는 거예요? 경찰까지 나서는 일이 단순한 오해일까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책감을 분노로 덮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는 정말 억울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누군가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저를 버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제가 가꾼 정원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좋아지시면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수정이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같이 갈래.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 지은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가 아이를 떼어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아픈 거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해. 내가 방해하면 할머니가 더 아프셔.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친 건가? 내가 모든 걸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억울함과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자 씨, 밥 드세요. 안 드시면 몸만 상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걱정해 주셨지만 입에서 모래가 씹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갔다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자 씨,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봤다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런. 제 아는 분이 봤다는데 영자 씨 며느리가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있더래요. 그것도 여러 번. 손잡고 다니고 포옹도 하고 그러던데. 정말 사이가 가까워 보이더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의 편지가 진짜였을까? 수정이가 정말. 그리고 그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진사래요. 컴퓨터로 합성 사진 같은 거 만드는. 요즘 그런 기술이 좋다면서 가짜 사진도 진짜처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남자와 찍힌 그 사진이 가짜였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도장, 통장에서 빠진 돈, 나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합성된 사진. 만약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 직원들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요양원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로 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만약 그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봤습니다. 수정이가 젊은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말입니다. 그 남자는 수정이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30대 중반 정도. 그리고 정말로 연인 사이처럼 다정했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가 정말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집 전체가 우리 거야.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속았지? 사진 작업도 완벽했고 요양원에서 썩고 있을 거야. 젊은 남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잔혹하게 들렸는지. 수정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어머니처럼 모시던 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진짜 얼굴이었어요. 민수도 바보야. 아내 말은 뭐든지 믿으니까. 어머니 편지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순진해. 그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만 남았네. 그러면 재산 처리가 더 쉬워지겠다. 응, 그러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 집도, 땅도, 예금도. 모든 게.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더 많은 걸 들어야 했어요. 수정이와 그 남자는 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디지털 사진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합성은 완벽했어. 경찰도 완전히 속았고. 할머니가 그 피해자랑 만난 것처럼 보이는 사진 말이야. 진짜 같았지? 기술이 좋아졌어. 이제는 구별이 안 돼. 할머니 얼굴만 있으면 어디든 합성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만 남았네. 그러면 재산 처리가 더 쉬워질 거야.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바보라도 언젠가는 의심할 텐데. 걔는 정말 순진해. 아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거든. 게다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서 더 쉬워. 자기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 말을 더 잘 들어. 제가 10년 동안 친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치밀하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나비를 죽인 것도 수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양이 독살한 것도 완벽했지? 쥐약 조금씩 먹여서 할머니가 실수로 뭔가 먹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거 정말 잔인했어. 고양이가 불쌍하긴 했지만 할머니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 동물 학대까지 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 없는 나비까지 죽인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나저나 통장에서 돈 빼는 것도 쉬웠어. 할머니 도장 훔쳐서 위임장 만들고, 은행 직원들도 속였고,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다고 말했더니 다 믿더라고. 어르신이 깜빡하시나 보네요 하면서. 정말 간단했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정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응.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그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할머니는 완전히 무력화됐고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가 아닌 다른 여자였어요. 뭐? 걱정하지 마, 엄마. 시어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있고 남편은 내 말만 믿어. 모든 게 계획대로야.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정이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가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이 모든 게 가족 단위로 짜여진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니야, 진짜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셔. 내가 가짜 결혼신고서로 민수랑 결혼한 건 아직 들키지 않았어.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가짜로 결혼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지은이가 민수 아이가 아니라는 걸 DNA 검사로 밝혀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생각은 안 하는구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도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던 거예요. 사실 지은이 아빠는 우리 사무실 사장이야.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모를 거야. 워낙 순진하니까. 제가 그토록 아꼈던 손녀가 정말 제 손녀가 아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그 아이도 거짓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았어요. 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을 듣고 나서 변호사님도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문서 위조, 사기, 동물 학대, 허위 신고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예요. 선생님,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지은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사기 혐의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이 녹음 파일이면 충분히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남편이 숨겨둔 진짜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뒤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수정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바꿔놨던 겁니다. 영자에게. 만약 수정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유언장을 사용해라. 집과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절대 그 여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정이와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적 서류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미 수정이의 정체를 알고 조사해뒀던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수정이와 민수는 거실에서 평화롭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요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수정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수정 씨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수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합성사진 작업한 것도 다 확인됐어요. 동물 독살한 것까지 모든 걸 자백하셨더군요. 그 순간 수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할망구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 왜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다녀? 10년 동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이런 욕설이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경찰분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정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부인이 다른 남자와 짜고 당신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당신도 바보였어. 10년 동안 가짜 부인과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잖아. 진짜 순진하더라. 수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모든 걸 폭로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짜 부인?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 자체가 가짜였어. 위조 서류로 한 거라고. 내 진짜 남편은 따로 있어. 그리고 지은이도. 지은이도 당신 아이가 아니야. DNA 검사해봐. 전혀 안 닮았잖아.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들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민수야. 엄마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어. 10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속였잖아. 엄마가 아버지 편지 보여주셨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들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돼? 엄마가 나쁜 사람이면 나도 나쁜 아이야? 나도 할머니를 속인 거야?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지은아, 내가 누구 아이든 할머니에겐 소중한 손녀야.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처럼 속은 거야.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울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지은이는 정말로 민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10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인데. 민수야, 지은이는 우리 가족이야.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야. 네, 엄마. 저도 지은이를 친딸처럼 키울게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수정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남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수정이의 어머니도 공모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저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명예도 완전히 회복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할머니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최고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밝게 자라자. 민수도 새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 같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경험을 통해 더 신중해졌거든요. 남편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자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진짜 가족의 사랑도 다시 찾았습니다. 요즘 저는 지역 노인정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나네요. 우리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지은이는 이제 제 진짜 손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수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할머니, 나 진짜 할머니 손녀 맞지? 혈연 관계 없어도 괜찮아? 그럼 우리 지은이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녀.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지은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연민도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수정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정아,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이 엄마니까 출감하면 아이를 가끔 볼 수는 있을 거야. 단,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면 말이야. 민수의 새 애인 미경 씨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지만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수정 씨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되세요? 저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경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경아.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진심이라는 걸 할머니는 알아. 어떻게 아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 때 더 가까이 와. 가짜는 힘들 때 멀어지고. 너는 우리 가족이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줬잖아. 그게 진짜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 때 더 가까이 온다. 가짜는 힘들 때 멀어지고. 그걸 기억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제가 힘들어질 때 저를 버렸지만 진짜 가족들은 더 가까이 와서 저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지은이가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할래.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 할머니보다 더 강하고 똑똑할 거야. 이제 저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지은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민수와 미경 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드립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는 정말 예쁘게 크고 있어요.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남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자야,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키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거리에서 수정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고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김영자 할머니세요? 저는 수정 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수정 씨 말만 듣고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속은 피해자예요. 그 젊은 여성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수정이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 저희 동네에서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다니. 저도 힘든 일 있을 때 할머니 생각할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까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이가 어제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수정이 엄마가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겠지.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왜냐하면 진짜 가족을 알게 됐으니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진실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이 될 미경 씨까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지은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민수와 미경 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웃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할 거야.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다고. 지은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 모든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용감한 게 아니라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용감한 거 아니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민수와 미경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미경이가 진짜예요. 알아, 민수야. 엄마도 미경이를 정말 좋아해. 그 아이는 진심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은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덕분에 나도 강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진실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해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자신을 믿어주세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믿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